이런 가운데 또 하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모레토 고3이 등교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지속이 되면서 이 계약을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계약을 앞둔 고3 학생들 어떤 생각인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태원 클럽 터지니까 또 불안하고 빨리 학교를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지금 갑자기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험 보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시험을 아예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말 하나로 결정하는 거예요. 못 보면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등교 계약 문제 윤해 교육부 장관이 오전 11시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화상회의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일단 지금 중대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지금 79명까지 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고3 등교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등교 수업의 일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백 교수님 좀 의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모레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줄줄이 지금 계약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좀 미뤄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난 일이지만 5월 6일부터 예.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하기로 했고, 그랬죠, 예. 13일부터 고3을 등교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맞는데 그 이후에 또 일주일 간격으로 전부 결정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황금 연휴 동안에 노출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을 보지를 않고 이렇게 지금 결정한 것은 좀 섣부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태원발 이 집단 발병은 나왔지만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대구에서도 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연휴 기간의 노출이 과연 이 한 건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네. 우려가 지금 현재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내일 모레 실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지금 전 국민의 컨센서스로 봐서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더구나 그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상황도 모르고 미리 결정을 하고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평론가 그러니까 이 내일 모레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던 고3 학생들의 계약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사실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 대입 일정과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제일 큰 고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3 학생을 먼저 이제 등교를 시키는 방법들을 선택을 한 건데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더 일정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진짜 대입 일정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아마 학부모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일정을 늦춘 상황에서 올 여름방학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한 예. 일주일 정도밖에 방학이 없거든요. 네. 제가 예상컨대 겨울방학도 거의 없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더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금 방학을 아예 없앤다 하더라도 수업 일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어떤 고민이 숨어져 있었던 건데요.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3만 등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 학생들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이럴 경우에 그 학생들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고3만 일단 먼저 등교를 시키고 나머지 이제 일주일 단위로 계속 그 추가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일정을 일단은 좀 거리를 띄워가지고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 서울시 교육감은 아예 고3 학생도 일주일 더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 연휴 때 발생했던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완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은 등교를 해도 괜찮겠구나. 추가로 발병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완전히 안심한 정도의 시점에서 등교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 생활석 거리두기, 생활방역을 다시 강도 높은 방역 체계로 되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 집단 발생 건수나 규모 등을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감염이 확산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된 다음에 육안으로 봐도 주말 같을 때 뭐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 시설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데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보이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을 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되돌려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게 생활방역으로 이렇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이렇게 가면서 예. 사실은 해이가 되는 거,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해이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돌리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풀어가는 건 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개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생활 방역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아직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 방역당국도 고민은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숫자로만 봐서는 이 한 건이 완전히 심각하다고 볼 수만은 또 없어요. 예. 어느 정도 잡힌다고 그러면은 우리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또 진단도 아주 선제적으로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또 우리 면역 진단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지만 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다 가지고서 생활 방역으로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자신이 들면은 즉 50명이라든지 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5% 이하라든지 이런 조건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렇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상황을 좀 더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좀 우려되는 게 평론가님, 우리 국민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거고 또 이로 인한 우리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제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황금 연휴를 지나면서 네. 국민들이 조금씩 외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외출하고 난 다음에 명세 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갈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말 손님 절벽을 맞이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다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방역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업자들도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이 없다시피 한 상황까지 됐는데 이걸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주면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앞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어느 정도인지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경우에 그때 다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갈지 아닐지 이걸 좀 결정하는 게 어떨까. 또 아마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하나 꼭 이제 지켜주셔야 할 부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활방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은 그대로 하는데 최대한 그 원칙은 지키되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는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적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방법을 찾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역은 확실히 하더라도 또 경제는 또 경제대로 살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김상훈 평론가님 이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출생연도 마지막 5로 끝나요. 저 오늘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하는 거죠. 예, 오늘부터 신청하시는데요. 우리 예. 마스크 오브제랑 똑같이 신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는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국민들이 한꺼번에 은행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몰려들면은 네, 네. 이때 앱이 다운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스크 오브제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손가락 펴셔가지고 예. 1, 2, 3, 4, 5 이렇게 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맞추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6, 7, 8, 9, 0 네.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주만 일단 그렇게 하고요. 네네. 다음 주부터는 그냥 출생연도에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신청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다음 주 18일부터 시작되는 거는 지역 이제 행정 또 동센터라든가 이런 네네. 데 가셔서 직접 신청하는 이건 또 가능하시니까 그때부터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생활 방역 지침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